네, 공달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는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법. 이제 이런 건 너무 진부하고 좀 사기 같잖아. 아니, 사기가 맞아요. 부자는 그냥 부자여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툭하면 일반인이 월 1,000만 원을 버는 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 하는데 물론 벌 수도 있어. 저도 벌어봤지만 이걸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월 1,000만 원을 꾸준히 버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돼.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흑수저가 한 명의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인간들의 인생 훈수나 뭐 성공 방정식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뭐 사업이나 공부를 하라고 할 테고, 깡이 세고 대범한 친구들은 코인을 하거나 편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나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나라 돈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 직업은 이렇게 꽃집을 운영하는 플로리스트고 방송을 하는 유튜버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제 돈을 쓴 게 정말 단돈 10,000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누가 야 너 플로리스트 한번 해봐, 너 유튜버나 한번 해봐 하면서 돈을 막 줬어. 진짜로 누가 막 돈을 그냥 줬다니까? 누가? 나라가. 일단 저는 제가 2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집도 완전 망해서 반지하에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 주변엔 뭐 진로나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학교도 그냥 돈 주면 갈 수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인맥이라 할 게 전혀 없었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달 알바하고 한 달 놀고 한 달 알바하고 한 달 또 놀고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생활도 되게 재밌다. 낮에는 게임하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고 돈 떨어지면 알바나 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런 삶이 좀 내 적성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대 중반에 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취업이라는 걸 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나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냥 뭐 M생짓도 해보고 방구석에서 여전히 와우나 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알바 천국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광고하는 생동성 실험이라는 걸 하러 갔어요. 이게 뭐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인간 마루타가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게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줘. 그 당시 최저임금이 4,000원인가? 그랬는데 이건 그냥 2박 3일 동안 마루타만 되면 50만원, 60만원을 주고 그랬단 말이야. 어디 막 큰 병원에 가면 나 같은 백수들이 이렇게 나라 잃은 김구 표정으로 하나 둘씩 모여있는데, 거기서 그 애들을 2박 3일 동안 가다 놓고 똑같은 걸 먹이고 계속 피를 뽑아. 1시간에 한 번씩 피를 뽑으니까 12시간 동안 12번을 피를 뽑힌 거죠. 근데 그 생동성 실험 알바를 하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막 현타가 오더라고. 그냥 누워서 피나 뽑히면서 편하게 돈 벌었다, 신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뭔가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나? 이 세상에 내 역할이라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속상한 거야. 그리고 그날 밤에 입금받은 50만원을 가지고 와우 골드를 현질해서 최상급 아이템을 맞췄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되게 허무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인생 처음으로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사람이 그 환경이 중요한 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했던 꽃집이 떠오르더라고. 그 맨날 아침마다 꽃이랑 식물들 물 갈아주고, 새벽마다 그 꽃시장 가서 꽃 사오고 꽃 팔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엄마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이거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네이버에 꽃집 창업 비용 이런 걸 막 검색해보니까 꽃집 창업 무료 국비 지원?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좀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나처럼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개 백수들이 이 사회에서 좀 뭐라도 할 수 있게끔 학원비를 대신 내주는 거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OJT 같은 거지.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서 이걸 신청하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전화가 옵니다. 뭐 나라에서도 일단 얘가 정말 취업을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지. 나 때는 동사무소였나? 그런 데 가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지원 자격도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 그냥 부모님이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이뤄놓은 게 없다, 개 백수다, 그럼 웬만해선 다 배울 수 있게 해줘.
그렇게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주는데 이 카드 안에 기본적으로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금 한도가 늘어난다고도 하는데 이 금액은 뭐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 훈련을 받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무작위로 온 국민한테 돈을 뿌린다 하면 보통은 밥 먹고 술 먹고 옷 사는데 그 돈을 다 쓰잖아요. 근데 이 국비 지원으로 하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건 정말 순수하게 본인 자기 개발에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아무튼 전 그렇게 국비 지원으로 이 꽃을 배웠고 벌써 13년이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해주면 또 이런 애들이 분명 있을 거야. 야! 그럼 꽃집을 낼 돈은 어디서 구하냐? 흑수저가 너처럼 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서울대 입구 보증금 100에 월세 40만원짜리 5평짜리 원룸에서 막 꽃이랑 식물을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놓고 연습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녔던 국비지원 학원은 양재역 근처에 있는 미소꽃예술학원이라는 데였는데 여기서 정말 꽃에 진심인 디자이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4개월 과정으로 2번,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이분한테 꽃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학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고 막 술을 먹고 하다가도 새벽 1시가 되면 그 고속터미널 꽃시장에 가서 꽃을 막 이만큼 사와.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되게 싸고 저렴한 꽃들만 골라오는 거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본 다음에 이거 좀 예쁘다 싶으면 친구들 기념일, 뭐 친구들 부모님 생신 이럴 때 얘네한테 막 강제로 팔았단 말이야.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야, 너 부케는 나한테, 나는 연습하고 내 친구는 부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정말 그 꽃감만 받으면서 5평짜리 원룸에서 계속 꽃을 만지고 막 기술을 배우고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맨 처음 취업한 데가 관악구청 옆에 있는 파란 하늘 꽃집이라는 데였고 여기서 계속 기본기를 쌓으면서 틈틈이 또 시간 날 때마다 뭐 용산 아이파크몰 문화센터 그런 데 가서 배우고 했단 말이야. 수업이 끝나면은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바닥 쓸고 청소하고 하면서 그 선생님이 주는 일자리를 하나씩 받아서 보조강사도 해보고 기업 출강도 같이 다녀보고 했단 말이야. 점점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면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안에 있는 플라워 카페에서도 일을 해보고 결혼식이나 돌잔치 행사 그런 데서 막 기물 같은 것도 날라보고 현충원 지하에서 계속 화합만 꽂아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때 내가 받는 돈이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아마 2016년? 그때까지 최저임금이 거의 5,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나는 그 생활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나랑 같이 어울리던 M생 친구들이었어. 얘네들은 툭하면 나한테 야, 그 돈도 안 되는 거 해서 뭐하냐. 그거 해서 네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인간 구실할래.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그냥 대면한 사이가 됐는데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이 점점 늘어나. 그냥 단순하게 이 꽃집에서 꽃을 파는 게 아니라 프로포즈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무슨 백화점 팝업 행사 그런 데 참여할 수도 있고 꽃이 필요한데 주기적으로 꽃을 납품할 수도 있고 꽃 구독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대충 누가 뭐 꽃으로 뭔가를 좀 해달라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좀 안심이 돼. 그러다가 한번 이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혼식도 사라지고 꽃집도 잘 안 되고 진짜 뭘 할 게 없는 거야. 한 6개월을 방구석에서 또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알아보니까 수익이 없는 청년들한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 이게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개백수 청년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뿌리는 돈 같은 거였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카메라도 사고 조명도 사고 뭐라도 할까 하면서 했던 게 이 유튜브고 이 당시엔 꽃 업계 쪽이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배민 라이더 도보 배달일을 같이 했어. 진짜 이때는 존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돈이 좀 모이더라고. 근데 이제 이 돈 가지고 딱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또 알아보니까 나라에서 무슨 청년 도약계좌? 라는 걸 만들었다는 기사가 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아 그래 얘 그래도 열심히 산다 우리가 좀 챙겨주자 하고 최대한 많은 이자를 붙여주는 건데 이건 만 19세에서 34살까지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온 남자는 36살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와 개꿀이다 하고 바로 또 이걸 가입했지. 그때 제 나이가 딱 36살이었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을 하다 보니까 이자만 100만 원이 넘게 생기더라고.
이게 지금은 더 좋은 조건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서 이 유튜브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가 보여. 은퇴한 연예인들부터 뭐 각 분야에 날고 긴다고 하는 전문가들까지 이 유튜브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 개인이 유튜버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정말 부지런하게 라이브를 하던가 아니면 뭐 야차롤로 맞짱 뜨기, 깡패들 괴롭히기, 그것도 아니면 좀 특이한 사람들을 불러서 합방을 하던가 특정 성별을 까거나 해서 그 흐름의 코인을 잘 타야 돼. 저도 2021년쯤 유튜브 조회수가 한참 잘 나올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무슨 음지에서 깨달은 실전 연애 코칭 강의, 재회 전문 센터 이런 걸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코인 채굴 광고를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얘네가 다 뉴스에 나오더라고. 남들은 막 이런 거 해서 진짜 쉽고 빠르게 한탕 해먹고 접고 하는데 난 진짜 못하겠더라.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슬슬 꽃을 다시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남의 업장에 들어갈 나이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이 가게를 오픈한 거죠. 그리고 유튜브랑 꽃집을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까? 뭘 해야 좋을까 고민하다 그래 그러면 꽃꽂이 수업이랑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원의 심리 상담이란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내 생각보다는 또 잘 되는 거야. 막 안양, 평택, 파주, 수원, 부천, 천안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매주 오시는 분도 있어.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나도 이 일이 좀 재밌더라고. 아직 취업 못한 어린 친구들이 오면 그냥 꽃값 이런 거 다 빼고 3만원, 4만원만 받으면서 밥도 사주고 보낸 적도 있었고 정말 돈을 떠나서 누군가랑 진중한 얘기를 한다는 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뭐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윤리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나는 정말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내 돈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한 건데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으라고 문자가 오더라고. 그냥 내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라에서 막 장학금을 주겠대. 한 학기 등록금의 6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돈이 없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비교군이 국회의원 아들이나 뭐 연예인 아들, 딸 이렇게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건물 증여받고 사는 그런 천령인들이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보통 가난한 편이라고 말하는 중위소득 하위권에 속하는 사람들에겐 복지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제가 배운 꽃꽂이 기술 이거 국가에서 저한테 무료로 알려준 겁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 구입한 컴퓨터, 뭐 조명, 장비, 월세 이런 것도 다 나라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준 이자로 목돈을 모아서 이 가게를 오픈했고요. 제가 만약 지금 서울에 살지 않았다면 이 꽃집이랑 사업자도 뭐 송도, 평택, 천안 그런 데 내서 종소세 감면까지 받았을 겁니다. 인구 과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을 차리면 세금의 100%를 5년 동안 면제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받은 혜택들을 이제 꼬박꼬박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내가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안 해.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나라에서 뭘 해주는지 내가 어떤 걸 해야지 유리한지 이렇게 찾아보고 내 조건과 맞춰가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내가 받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과정 자체를 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주식 리딩방에 돈을 갖다 바치고 AI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쇼츠 만들어서 월 1,000만원씩 버는 법,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 그냥 이런 거나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이제 뭐 한국은 망했어, 답도 없어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남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까지야. 그러니까 그냥 좀 하세요. 해.